13번째 시간입니다. 목적의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식입니다. 자, 168페이지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 14, 15 요 챕터가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168페이지 먼저 볼게요. 우리 삶에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이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첫 번째 목적의식이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성이에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원칙을 두 개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큰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작은 겁니다. 당신이 가져야 될 큰 단 하나는 바로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우선순위인데요. 자, 오늘은 이 목적의식을 살펴볼 건데 먼저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169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수면 위에 떠오른 부분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생산성이라는 것, 저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밑에 보이지 않지만 우선순위랑 목적의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맥이 있는 거죠. 자, 생산성, 눈에 보이는 생산성은 보이지 않는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더 훨씬 큰 그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목적의식은 빅 원싱, 큰 단 하나고요. 우선순위는 스몰 원싱, 작은 단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9분의 1,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성, 우선순위, 목적의식의 관계도 이와 똑같은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무엇?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빙산의 일각 이미지를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생산성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와 목적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생산성, 요 순서대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생산성은 보이지 않는 큰 것, 뭐요? 목적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목적의식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나를 창조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고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은 인색하고 냉담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스크루지가 사려 깊고 배려심 많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엇으로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무엇으로?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찰스 디킨스는 훌륭한 삶을 만드는 간단한 공식을 보여주는데요. 훌륭한 삶을 만드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첫 번째 뭘 가져야 되죠? 목적의식을 갖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목적의식을 갖고서, 두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훌륭한 삶을 만드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이 뭐였어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생산성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그 위에 우선순위, 생산성은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디킨스가 말한 목적의식이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합쳐놓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곧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취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무엇이요? 선택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지금 선택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이미지를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목적의식이 그 위에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고, 이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디킨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것이 곧 목적의식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이요. 자, 177페이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내가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것이 내가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자, 180페이지.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긍정선언문 시간에 뭘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 어떻게 해요? 되게끔 만드는 사람. 되게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성공만 찾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만 계속 따라가게 되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목적의식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성공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내 인생에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성공만 그냥 봅니다. 왜 그럴까?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제목 보세요.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진짜 맞습니다.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그 길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이 목적의식에 따라서 내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명이죠, 사명.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가, 여기에서 행복, 만족도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첫째,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안 것을 가지고 내가 뭘 중요한지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매일 그것과 발맞추어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았다면 그것을 매일 발맞추어 행동해야 되겠죠. 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뭘 가지면? 내 인생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첫째, 인생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명확한 목적의식을 내가 세팅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선택이란 단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바인더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바인더 첫 번째 화면을 열면은 저의 명확한 목적의식, 저는 세계 주도가 있고요. 저의 사명선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요.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왜요? 이미 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기준, 내 선택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표예요.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 개의 방향이 아닙니다. 원싱이에요.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행진을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의 이 시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왜요? 이것은 나의 삶이니 말이다. 자, 보세요. 하나의 방향, 이 뭐예요? 목적, 의식, 사명, 목적 의식을 정하고 행진해라.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 또렷한 목적 의식을 정하고 행진하시기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방향이에요. 하나의 방향. 분명한 목적 의식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나의 이 시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방향, 목적 의식을 정하고요. 그 시간들을 한번 잘 누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요? 버리고 선택하고 내가 집중한 바로 그 시간이요. 애매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입니다. 하나의 방향, 분명한 목적의식을 정한 그 시간에 집중된 이 시간이 나의 시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오늘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선배님들, 이 빙산의 일각,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적의식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생산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있었던 목적의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일은 우선순위고요. 마지막 생산성 가겠습니다. 오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선배님 되시기를 정말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 파이팅!